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 73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에 입사해서 34세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부장까지 승진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에서 5해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59살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54살 때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항암 치료와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교 3학년,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지만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내가 없으니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 했고 음식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반찬을 채워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 은퇴하니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아들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이 오고 집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였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월 12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자녀들 결혼 자금과 생활비로 거의 다 썼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68살이 되던 해 겨울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흔한 질병이죠. 고혈압, 당뇨에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넘어졌는데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혼자 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 오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낯선 부산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내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집을 팔아 부산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14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매달 관리비로 35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식사와 청소, 간단한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6개월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지만 그들도 바빠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주택에서 열린 취미교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지숙, 71살이었습니다. 지숙 씨는 저보다 1년 먼저 그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정도 됐고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취미교실에 다니는 지인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숙 씨는 전직 간호사였고 은퇴 후에도 몇 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저와 달리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금방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부산 시내로 나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습니다. 지숙 씨가 있어 부산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사랑이라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것은 또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71살이었을 때죠. 물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또 자녀들의 반응도 걱정됐습니다. 먼저 각자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숙 씨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말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면 자신도 기쁘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듣기만 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그런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어요. 아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을 팔아 남은 돈 7천만 원과 매달 받는 연금뿐인데 지숙 씨가 그것을 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숙 씨가 더 넉넉한 편이었어요. 전직 간호사로 국민연금을 9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퇴직금도 저보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며느리도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재혼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그런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지숙 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세 자녀 중 막내딸만 재혼을 축하해주고 두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장남은 어머니의 재산을 걱정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지숙 씨가 가진 아파트 한 채와 저축금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주택의 작은 강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지숙 씨의 막내딸, 그리고 제 딸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불참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지숙 씨의 아파트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복지주택보다 넓고 편안했거든요.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기억을 저버리고 가족을 버렸다며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숙 씨의 두 아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다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산 문제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재산은 서로에게 얼마간 상속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딸이 미국에서 방문했습니다. 딸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안심했어요. 저와 지숙 씨가 서로 잘 챙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숙 씨의 막내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 날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지숙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지숙 씨의 병원비를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입원 중에 지숙 씨의 두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결국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가 지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고 밤낮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도 가끔 연락이 오고 명절에는 인사도 오갔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통해 소식은 들었어요. 딸이 전해주길 아들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 즉 제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지숙 씨의 병환 2년 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 재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아들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숙 씨와 함께 방문했는데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손주들이 커서 반가웠고 며느리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숙 씨의 아들들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지숙 씨의 집에 모두가 모이기도 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하루의 일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습니다. 국민연금과 지숙 씨의 연금을 합쳐 월 2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니 생활비도 절약되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요. 가끔은 복지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용돈도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멀리 해외여행은 힘들지만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는데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혼자 남게 될지 불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제 누가 먼저 가더라도 후회 없이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고요. 만약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면 제 재산은 지숙 씨에게 5천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지숙 씨도 마찬가지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어요. 재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돌아보면 재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었어요. 지금은 자녀들도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60살, 70살, 심지어 80살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외로움에 갇혀 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세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행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녀들도 결국은 부모의 행복을 원할 테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두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안심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찾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